월요일날 우리 증시는 장이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큰일 났다. 이거는 폭락이다. 그래서 실제 동시효과에서 폭락도 많이 징조가 보였었는데 네네. 실제로 많이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선방했기 때문에 이거 오미크론 이슈 해프닝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 있는 건가? 이러한 지금 이제 핫 정점에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아는 한 많은 정보를 보고 네. 또 결론은 담백하게 해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이슈 어떻게 보면 좋을지. 네네. 이게 최초에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름조차 오미크론이라고 정의된 게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6일 저녁이었어요. WHO가 그전에는 이게 그리스 문자를 따서 이름을 짓잖아요. 네. 그래서 누에서 누 바이러스다. 네네. 누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미크론으로 명명하면서 네네. 우려 변이 바이러스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오미크론의 경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네. 또한 판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걸 좀 알아봤는데 먼저 몇 개 장표를 좀 갖고 왔거든요.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처음에 발견됐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WHO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남아공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네. 제가 차트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가장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가 3,700만 명인데 그중에 남아공 한 나라에서만 770만 명, 약 한 20%.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네. 10명 중에 2명은 남아공 사람이더라. 에이즈 환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이즈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뜩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전이 되고 변이 되는데 이 에이즈 감염자가 많은 남아공에서 발견된 것도 상당 부분 경각심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 뭔가 남아공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뭔가 네. 심각할 것 같고. 네. 왠지 스웨덴에서 발견됐으면은 좀 네. 덜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사람의 약간 뭐라 그랬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면역이라든지 선입관, 대응이라든지 네. 보건의료가 항상 네. 열악하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남아공도 근데 생각보다 잘 산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빈부격차가 심하죠. 네네네. 네, 항상 남아공 같은 국가는 빈부격차가 심하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에이즈까지 끌어오면서 남아공 네. 얘기를 했냐면 네. 오미크론이 두려운 것은 결국 속도입니다. 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스웨덴이었으면 조금 덜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아공이나 보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뜩이나 국민 대다수가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네. 또한 오미크론이 이 차트 왼쪽에 보시면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델타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변이 바이러스보다 네. 요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 빨간색이 오미크론이에요. B12-5이고 네. 이게 의학적 용어인데 이 전이율이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이전에 델타나 옮기는 속도가 그렇죠. 네, 걸리는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아공이 보건의료도 좀 열악하고 네네. 에이즈 환자도 많으면서 면역력도 약간 결핍이 많을 텐데 이렇게 오미크론의 속도가 빠르다 보면 네. 혹시 남아공 전체 인구가 혹시 다 걸리면 어떡하지? 더 나아가서 주변 국가로 쫙 스프레드 아웃 되면 어떡하지? 네. 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벌써 네, 전 세계가 다 볼게요. 뚫렸어요. 지금 여기가 남아공이고 네, 유럽은 뚫렸고요. 유럽. 네. 네, 홍콩으로 왔다는 것은 아시아가 뚫렸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표시 안 돼 있지만 호주도 이제 발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빼고는 다 이제는 전 세계가 뚫렸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난주 가장 이제 뭐 금융시장이 네. 다 출렁였고 이 오미크론의 두려운 것이 속도인데 벌써 전 세계로 스프레드 아웃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가장 큰 경과이고요. 어머. 네. 아니 이거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늘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뜩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는데 예. 이러다 보면 경기도 안 좋아서 금리를 오히려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통화 정책은 원래 수순대로 갈 것 같아서 좀 더 네네. 불안하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 나중에 변이 바이러스처럼 훨씬 더 영향력이 커서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못 올린다? 하면 그게 더 악재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저희가 생각할수록 훨씬 더 악재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게 네,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오미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맞습니다. 유지한다면 네.
그 악화 속도가 더 빠를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거라 같아서 네. 그건 더 생각하기 힘든 더 어려운 그런 시나리오고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일단 스프레드 아웃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왼쪽 차트가 뭐였냐면 네. 결국 오미크론의 문제가 속도였는데 네. 이 속도가 최근 이 제약회사 회장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 내내. 그 중에서 이제 모더나 회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네. 지금의 PCR 검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하는 검사 네네. 이걸로 오미크론을 발견해낼 수 없어요. 지금 검사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일단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랭크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더나 회장이 무슨 발언했냐면 임상 실험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결과가 한 60일 걸릴 거다. 그러니까 2달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랭크에 들어가는 것도 네. 답답한데 이게 2달 동안 더 블랭크에 들어가는 거고 네. 만약에 임상 실험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생산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는 약 한 100일에서 a few months, 수개월. 그러니까 이게 딱 사람들이 생각하길래 속도도 빠르죠. 전 세계 스프레드 아웃 된 것 같죠. 네. 그런데 이 모더나 회장이라든지 제약회사 사람들이 한 3달은 걸려. 그런데 그 결과조차도 PCR 검사로 검증도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네. 전 세계가 대응 조치에 나섰죠. 다시 한번 전면 금지. 네, 다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네. 지금 전 세계가 좀 불안불안하다가 그래도 리오프닝 네. 위드 코로나 이러면서 뭔가 꿈틀꿈틀하지만 다시 한번 경제도 오픈하고 뭔가 물류도 돌고 네. 공급 재개 우려 이런 것도 많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덜컥 맞은 거죠. 세상에. 아니 이게 예상보다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리오프닝, 네. 위드 코로나 이런 게 예상보다 네. 빨리 돌아올까봐 네네. 그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예상보다 더 악화되는 네. 방향으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퀄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아니고 평생 네. 갈 거다. 네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변이될 거고 그게 전 세계를 잡아먹을 거고 그런데 그게 좀 더 현실화되는 듯한 네네. 느낌이 있어서 상당 부분 두려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네.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주요 위험 자산들 뭐 미국의 다우존스 그러니까 주식의 대명사죠. 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중에서 구리라는 것은 경기에 민감한 것들, 네네. 국제 유가, 비트코인, 안전자산인 금, 미국채 금리는 다 빠졌고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국제 유가죠. 네.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 때문에 지지율이 약하다 보니까 네.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하면서 국제 유가를 잡으려고 난리쳤는데 네. 사실 국제 유가 오르기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하루 단위로 13%나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사실 바이든보다 훨씬 나은 거죠. 금융시장 충격은? 아니 이 충격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루에 13% 국제유가가 하락할 정도의 이슈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네. 뭔가 변이 발생됐는데 그 전에 시스템으로 감지가 안 되니까 네. 뭔가 블랭크구나. 그리고 뭔가 치료제는 괜찮다고 나온다고 하는데 시간은 2, 3개월 걸리는구나. 네. 일단은 큰일 났다. 던지자라는 것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 오미크론 이후에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어떤 생각? 이건 저만 이제 소수 의견일 수 있는데요. 네네. 맨 오른쪽에 차트 한번 보시죠. 천연가스. 오히려 천연가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 모든 주식이 다 빠진 건 아니고 일부는 또 반등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도 이게 지금 오늘 월요일 지금 한 3시 장 마감 바로 직전 아닙니까? 네네. 우리 증시도 상당 부분 선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혹시 오미크론 그냥 해프닝 아니야? 이러다가 괜히 저가 매수 기었는데 또 놓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까지 경과는.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단기 충격에 불과한 그런 걸 수 있다. 그런 기대가 네. 이미 자산시장에 상당 부분 녹아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팽팽한 거네요. 네, 상당 부분 팽팽한 겁니다. 그래서 네. 경과는 그래서 제가 좀 임팩트 있게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판단인데요. 네.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 이렇습니다. 판단. 네. 이게 중요하죠. 네. 저는 이 차트가 좀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모두에 시작하자마자 네. 전염병과 경기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생겼다. 네. 사실 그래고 저는 오늘 이게 다 답을 알고 계셔갖고 굳이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 들었던 게
왜냐하면 차트 보시면 네.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이런 네. 쪽에서 발발됐었다면 네. 지금 막 그 이런 우려감이 그렇게 컸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발발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차트냐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그다음에 미접종 비율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였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미드 네.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거다. 네. 네. 왜? 정책적으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도 다르지만 실제 접종률이 달라서 대응이 달랐다. 네. 그래서 이겨낸 선진국. 그래서 우리 뭐 주식시장도 똑같이 리오프닝 주도 항공주를 선택하더라도 네. 동남아 가는 것보다는 선진국 가는 거에 좀 더 빛을 발하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차피 코로나 대응 결과가 국가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게 아프리카에서 당연히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 네. 만약에 오미크론이 전염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걸 예상했었던 수준일 수 네네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하. 네. 두 번째는 접종률로 봤을 때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접종까지 끝낸 게 7%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이 네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그렇죠. 이런 외생 변수의 영향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차피 접종이 안 된 사람들이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속도는 빠른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미크론이 지금 가장 두려운 이유가 속도거든요. 네. 근데 아프리카 지역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더 빠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보건의료가 열악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상륙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속도가 과연 그만큼 빨라질까? 저는 약간 퀘스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치사율이 낮아요. 치사율이. 네, 남아공에서 이거를 처음 발견한 의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오미크론 증상이 좀 특이하긴 한데 네네. 이게 경증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 죽을 것 같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죽는 이슈는 아니다. 저는 우리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려면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지금 한 2주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의 PCR 검사로 이거 검출할 수 없으니 네. 이게 오미크론인지 아니면 기존의 델타였는지 어떤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게 데이터화 되는데 약 한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2주간은 워낙 블랭크예요. 그래서 권고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제도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여의도 크루들이 다 똑같은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일단 2주 동안은 조심하자. 보수적으로 가자. 왜냐하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이게 혹시 델타 변이처럼 확장된다면 금융시장도 녹아내릴 거고 네.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공급 이슈가 좀 더 악화돼서 인플레가 아마 일시적이 아니고 천정부지로 그렇다면 다 뒤엉키는 거죠. 네. 그 결과가 2주나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섣부르게 오미크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적금 매수하세요라고 멘트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2주간 그냥 슬근슬근 기다리세요. 2주간 보고 하기에도 너무 진부하고 전략이. 네. 그래서 오늘 올 때 상당히 좀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팩트는 2주간 어쨌든 블랭크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런데 속도가 우려였다면 왜 속도가 빨랐는지를 우리가 알고 보자. 네. 아프리카였으니까 빨랐다. 다른 국가였으면 좀 덜했을 거다.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주요국들이 봉쇄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처가 빨라요. 봉쇄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네. 빨리 대처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스프레드 아웃이 좀 덜 할 겁니다. 한번 훈련이 됐으니까. 그렇죠. 학습 네. 효과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2주 뒤의 결과를 아마 까봐야 되겠지만 네. 현저히 변이로 바뀌면서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게 가장 큰 안도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만약에 네. 2주 뒤에 결과 나왔는데 네.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사율도 높아지고 뭔가 문제가 일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누군가 해주겠지. 정부가 나서주겠지. 아니면 연준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혹시 또 금리를 낮춰주지 않을까? 아니면 QE를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네. 사실 2주가 기다릴 필요 없죠. 그냥 지금부터 저가 매수, 선제적으로 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역시도 조금 일단 상황을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요 차트예요. 네. 일단 정부가 과연 힘을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는 거 다 썼다 거의. 그렇죠. 왼쪽 차트 보시면 네. 이게 IMF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네네. 선진국가 이머징 국가의 정부 부채예요. GDP 대비 정부 부채. 네. 2차 세계대전 때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124%였는데 네. 현재 128%로 그때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머징도 보시면 회색 네. 이머징도 보면 네. 이전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버렸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부채가 많기 때문에 또 돈을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졌냐라는 것은 오른쪽 차트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코로나 이겨낸다고 재정 지출했죠. 네, 보조금 줬죠. 그게 일본부터 시작해서 한국까지도 네. GDP의 약 한 많게는 44% 적게는 한 14% 정도 쓴 거예요. 이미. 돈이 없죠. 일본은 진짜 많이 썼네요. 일본이 많이 썼죠. 아. 일본이 이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더 걸어 잠그고 있죠. 오히려 입국에 대해서 좀 더 네. 대응 조치가 빠른 게 또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올림픽이죠. 그렇죠. 네. 아 역시 저는 여기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어요. 아이 무슨 올림픽 있어서 다 아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 네. 여기서 힌트요. 네. 앞으로 누가 더 돈을 많이 쓸까요? 중국이 많이 쓰겠네요. 네, 올림픽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본이 이렇게 많이 썼고 네, 또 중국이 또 내년에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네. 재밌는 거는 중국은 부채가 많아졌는데요. 네. 정부 부채보다는 민간 부채가 많아졌어요. 기업들의 여기 부채가. 없네요. 여기. 네네. 그런데 네. 아마 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가 돈을 좀 쓸 룸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네네. GDP 대비 재정 지출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중국은 정책 도구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네. 최근까지 중국이 어떤 스탠스였냐면 네. 중국이 이 헝다 이슈 다음에 헝다 이슈가 왜 벌어졌죠? 무리한 네네네. 레버리징으로 인해서 맞아. 헝다 이슈도 있었지.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기조가 우리가 좀 더 이제 긴축 정상화로 가는 기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중국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앞에하고 좀 달리 이 자체적인 레버리지에 대한 버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줄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헝다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정상화 기조를 인민위에 가져갈 거냐 네. 아니면 시진핑이 내년에 장기 집권하는 첫 원년일 수 있고 그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전 세계 화학장인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네네. 국가적인 큰 행사인데 무슨 소리야. 돈 써야지. 어떻게 될까? 저는 만약에 돈을 쓰면요. 네. 그 이유가 좀 더 불행해 보여요. 돈을 쓰면. 네, 돈을 쓰면 베이징 올림픽까지 맞겠죠. 네. 그런데 그럼 그 이후에 부작용은 고스란히 전 세계로 스프레드 아웃 될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네. 지금 여기 오른쪽 차트 나왔네요. 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어딜까? 물론 뭐 기저효과, 네. 그다음에 그린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13.5% 30년대 최고치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클까라고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도 크지만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베이징 올림픽 이런 것 때문에 더 돈을 푼다고요? 그러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20%? 네. 그러면 곧바로 왼쪽 차트에 보시면 네. 이게 곧바로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한국 똑같이 움직였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정책 도구 두 번째 부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는 정부가 이미 돈을 많이 써서 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목에 차서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조만간 1, 2주 안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큰 진통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손발이 묶였죠. 그런데 정부가 못하면 정책 공조 차원에서 중앙은행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1년 전과 다른 거예요. 1년 전에는 코로나가 처음 나오고 변이가 됐을 때는 경기는 저점, 네. 물가는 안정. 네. 그래서 뭔가 과감히 했죠. 근데 지금은 경기는 고점, 물가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통화 정책도 쉽지 않다. 그래서 사면 초과 이런 것들이 지금 오미크론의 판단에 있어서 네.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국면상 예전에 했던 거 지금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 지금 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한 네.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아까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오미크론 때문에 금리 못 올리겠네요. 그럼 네. 저는 그게 더 큰 리스크다. 더 큰 리스크가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면에서는. 네, 인플레이션 이거 그러면 저는 사실 내년 하반기에는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다시 진정될 거라고 봐요. 네네. 앞으로 우리가 1년 뒤에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진짜 물가 안 올랐는데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앞으로 6개월은 계속해서 물가 압력이 높아질 텐데 만약에 이번 오미크론 때문에 네. 더 돈을 쓰고 더 제스처를 못한다면 그거는 내년 내내 아마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더 쓴다면 오미크론 때문에 뭐 한 번 더 막 그거
저기 보조금 뿌리고 뭐 이거 금리 그렇죠. 내려주고 막 이거 하기 시작하면은 내년에 그렇죠. 걷잡을 수 없는 상태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주요국들이 지금 일단은 스프레드 아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네. 문을 잠그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더 물동량이 안 들고 그러니까 더 공급 충격이 더 쌓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리스크.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네. 지금 딱 2주 블랭크에 들어간 거예요. 딱 2주 동안. 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뭐냐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이제 시계를 당겨보면 네. 이 2주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과연 지금의 오미크론이 시기적으로 참 야속하다. 네. 왜냐하면 일단 연말이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대주주 과세 수급이 말랐어요.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테이퍼링 이후에 모든 자금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는데 금리도 오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많은 시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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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큰 이슈로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2주 안에 다 발생돼요. 공교롭게도. 그거 막 옛날에 시퀘스트하고 막 그거 맞습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신용등급 강등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안 맞습니다. 되면은. 신용도 강등될 여지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게 트럼프 정부가 매년 원래 의회를 통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냐 아니냐 옥신각신 해야 되는데 네, 네. 트럼프 정부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거 2년에 한 번 하자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임시 예산안이나 부채 한도는 네. 2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팽팽한데 문제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거의 레임덕 수준이거든요. 네.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벌써 지지율은 거의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연임이 힘들 정도로 지지율이 네네. 낮은 상태예요. 오 마이 갓. 네,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거든요. 선거판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어쨌든 그런 2주 기간에 우리가 이 오미크론의 데이터를 어쨌든 못 본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힌트를 좀 풀어보자면 네. 결국 모든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그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금리가 좀 낮게 통화정책 오히려 정상화를 좀 늦게 아니면 테이퍼링 속도를 좀 완화적으로 네. 그럼 그나마 조금 하단을 받쳐주는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통화정책 그 정상화. 그냥 마이웨이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간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일단 이 왼쪽 차트는 파란색은 연준이 3, 6, 9, 12 그 경제 전망 프로젝션을 네. 하면서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죠. 이 네. 점도표가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다라고 뿌려놓는 어떻게 보면 향방이에요. 네네. 추세인데 내년도에 0.25, 내년도 말에 그다음에 2023년도에 1%, 네. 2024년도에는 1.75%.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세 번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네. 게 연준의 계획인데 네.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아니죠. 훨씬 더 빠르죠. 왜냐하면 무슨 소리야. 인플레이션 봐봐. 네. 니네 이렇지 않을걸? 그래서 시장 금리는 이렇게 팍팍 오른 겁니다. 지금. 훨씬 더 빠르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도 또 어떤 전략을 드리고 있냐면 네. 시장이 좀 더 빠르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최종 골은 같아요. 여기서. 네. 결국 먼저 오르는 게 두려운 거는 네. 먼저 오르면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서 두려운데 먼저 올려도요. 네. 결국 올리는 횟수나 레벨은 비슷할 겁니다. 가락에서 만난다.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만약에 금리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간은 되게 힘들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또 내년에도 아마 네. 제가 나오면서 계속 금리 얘기를 할 거예요. 인플레 금리. 그런데 네네. 사실 이 근본을 보면 많이 못 올릴 거다. 최대로 올린다 그래도 1% 후반대에서 그렇죠. 굳을 2%가 거다.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렇다 보면 물론 지금의 제로금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로금리는 일단 탈피한다. 네. 그래서 이제 중금리 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지난 10년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처음 여기 나와서 뭔가 지난 10년하고 뭔가 국면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막 채권 펀드 들면 안 되겠네요. 지금 사실 채권은 네. 예전에는 이런 거죠. 작은 집행자들이 네. 어차피 채권 불패 네. 장기 채권 사갖고 그냥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바꿔봤자 트랜지션 코스트도 있고 그래봤자 잘못 엇박자 나면 더 크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채권을 이렇게 맘 편히 사기에는 좀 힘든 국면이에요. 네, 옥석 가리게 하면서 사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 표가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거는 주요 IB들, 네. 바클레이즈나 JP나 뭐 CT나 GS나 골드만삭스나 다 보면 내년에 언제쯤 금리를 올릴까. 대부분 내년 한 중반 정도에서
적어도 3분기에는 다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 상태예요. 네네. 이게 왼쪽에 보는 이 주황색 네. 좀 더 시장이 좀 더 빨리 보는 것이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인데 이게 과연 오미크론 때문에 늦춰질 거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이번 주에 또 되게 재밌는 멘트들이 많아요. 연준 위원들이 연설 많이 하거든요. 네네. 파월 의장도 연설하고. 그런데 어떤 게 하나 있었냐면 보스틱 위원이라고 연준의 흑인 네네. 위원인데 멘트를 하나 했어요. 오미크론 터진 다음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연준 인사한 다음에 첫 발언이에요. 오미크론 이런데 통화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상관없다. 어. 지금의 연준의 정책에 네. 상관없이 네. 내년 중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 단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좀 더 자세한 멘트들이 네. 이번 주 월화수목 계속해서 있습니다. 파월 의장, 옐런 의장.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이런 외신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야 돼요. 금리 인상을 아니 이런 자산 시장에 충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자산 시장에 충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일단 미국은 좀 네. 덜할 거다. 덜할 거다. 네, 첫째 그런 자신감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오미크론 이슈도 워낙 불안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좀 더 크다. 인플레이션이 더 크다. 인플레이션을 두는 게 오미크론을 두는 것보다 트레이드 오프가 왔다 갔다 할 네. 텐데 그런데 여기서 변수는 네. 만약에 2주 뒤에 데이터를 딱 받았는데 오미크론이 그전에 델타나 변이 네.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다라고 하면 연준이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게 확인되지 않고서 연준의 스탠스를 미리 기대하기는 힘들다. 오미크론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뭐 그 전에 베타에서 델타 넘어가고 막 이럴 때도 그냥 연준은 연준 길을 가 왔으니까 맞습니다. 델타에서 오미크론 간다 그래서 네네. 뭐 그럼 변이 나올 때마다 이걸 뭐 풀면은 네네. 그럼 못 가잖아요. 갈 길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오미크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 네. 저는 이게 위드 코로나의 초기 국면에서의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오미크론 다음에 계속해서 발생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부스터를 맞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생각보다 아예 안심하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우리 약간 좀 방만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경각심을 확실히 가져야겠다라는 게 하나 포인트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전략이 있어요. 뭔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과를 받고 자, 속도가 문제였는데 쭉 보니까 그래 아프리카 지역에서 속도가 빠른 건 오케이. 네. 하지만 다른 데로 전이될수록 속도 좀 느릴 수 있겠다. 네네. 그래도 2주 안에 뭔가 이게 변이 바이러스보다 좀 더 심각한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야지라고 보면 기댈 때는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약간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전략은 무궁화 전략. 무궁화요? 네. 뭐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봤죠. 네. 거기 게임 중에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무궁화꽃이 피었는데 어때요? 움직이면 쏴 죽이고 그쵸. 안 볼 때 움직이고. 그런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얼마나 자주 되죠? 저는 무궁화 전략은 뭐냐면 템포를 짧게 지금의 포트를 경거만동하게 지금 옮길 때는 아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포트를 유지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오미크론 때문에 포트를 변경할까? 지금 나도 투매를 던져야 되나? 경거만동하지 말고 네. 지금 말씀드렸던 첫째 치사율이 낮은지 높은지를 확인하라.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치료제 개발을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모든 제약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치료제 개발하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이슈를 확인하고 포트를 옮겨야지 지금부터 미리 선반영해서 하지 말자. 그래서 무 듣고 움직이자. 그렇죠. 확인하고 네. 미리 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거라고 움직였다 총 맞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무궁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네네네. 그리고 끝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위드 코로나는 전략이 명확합니다. 네. 양극화 되는 놈만 된다. 양극화와 되는 돈만 된다. 네. 쏠림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주시장도 사실 이제 마감됐겠네요. 메타버스 게임즈는 또 날아갔어요. 메타버스요? 네. 메타버스 관련 게임즈는 네. 위메이드 이런 거 오늘 또 날아갔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또 이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얼마로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됐네. 네. 이거는 뭐 약보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푹 했다가 네. 여기서 시작했구나. 네. 그렇게 들어올렸다가 들어왔다. 와, 나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네. 몰라. 네. 와. 오늘 환율 볼까요?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아마 강세였을걸요? 왜냐면 다들 1200원 넘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봐요. 1193원. 오히려 강세잖아요. 맞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네. 아니야 해프닝일 거야. 아니야 2주 뒤에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손발 다 묶였는데 이런 게 향후 한 1, 2주간은 있을 테니까 네. 지금 포트를 두려워라고 어저께 미국장 보니까 급락했어. 당장 아침에 열자마자 팔고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전략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확인하자. 하나는 치사율이 어떻게 되는지. 치사율이 낮아졌다. 치사율 별거 높지 않다라는 거 나오면 조금 더 강하게 본인의 전략대로 하던 대로 펴시면 될 것 같다. 네.